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방송 수신료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9시 40분에 역사 저널이라고 해서 KBS 1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거를 보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KBS 특별편성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해서 지급하고 있는 KBS 방송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뭐 다른 것도 없고 딸랑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6월 16일 날 입법 예고가 법제처에 돼서 26일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뭐 20일로 해서 모든 입법 예고가 거의 이루어져 왔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을 하면서 너무 짧다 하니까 그 이제 가입 조건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정부가 그 규제 개선 차원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정보에도 어둡고 한글도 모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일 했던 기간을 40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경우도 10일 했던 거를 20일로 바꿨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0일은 고사하고 20일도 아니고 10일로 했다. 이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요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도 법제처나 국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법령 개정에서 정부가 법령 개정할 때 너무 자의적으로 개정을 한다. 입법 예고를 기간을 짧게 단축시켜서 한다. 최소한 10일은 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 그러면 20일 정도는 두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런 WTO하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한국이 갑자기 규제 개선을 해서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나 폐쇄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랬을 때 투자자 국가 상대 소송을 했을 때 론스타 있죠. 외국 외환은행을 인수해 갔던 론스타가 지금 한국에 수조 원대의 소송을 벌여가지고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뭐 3천억 정도를 한국이 물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 결과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건 중간 결과죠. 아마 뭐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법률에 조정이 있지만 외국에서도 두 기관 간에 합의를 했을 때는 그 합의하는 기관 또는 이제 재판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조정을 알선을 해서 합의가 되면 그걸로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축이 해서 이거는 우리가 단 10원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현재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천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은 맞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고 만약에 수조 원을 물어줬어야 했다 그러면은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왜 방송법 시행령을 갑자기 지난해에도 방송법 시행령을 한번 개정을 했었는데 올해도 달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개정을 하느냐. 방송 내용에 따르면 저도 봤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고지에서 받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방송공사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상관도 없고, 뭐 한국전력공사가 설사 공사라고 하더라도 방송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지금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좀 지지 신뢰도가 낮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즉, 한국방송공사는 저도 어렸을 때지만은 예전에 시골에서는 방송이 거의 안 잡히고 할 때, 그래도 다른 방송은 안 잡히더라도 KBS는 방송을 잡혔다. 그 한마디로 방송이 안 나오는 오지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게 그런 시설도 하고 개선도 하고요. 또 수화 방송 같은 것도 앞장서서 하고, 또 EBS 방송 지원도 하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때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은 현재 그 행정절차법으로 봤을 때는 행정예고기간이 이제 법령상이 아닌 경우에 그 제도 개선 같은 걸 할 때는 그 기간을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법 시행령은 말 그대로 방송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위임명령으로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정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시행령이고, 대통령의 명령은 그 한도 내에서만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시행을 했다가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존속하고 있고 법률에 정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 대통령 긴급명령이 발동 요건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을 해서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마디로 그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였고, 아무튼 이번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을 금요일날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입법 예고를 하고 10일간 입법 예고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현재 KBS 2채널은 1987년인가요? 아니,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그 TBC라고 있었습니다. 이 TBC가 삼성 계열 그 방송사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거는 갑자기 TV를 켰는데 고별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별 방송이 나오고 그 가수가 노래를 하다가 막 울음을 터뜨리고 하는 게,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게 된 것이, 그 허문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다가 문공부 장관을 했는데, 이제 언론 통폐합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삼허라고 불리는 허문도, 허삼수, 허평, 이 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전두환 대통령의 50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허문도가 했던 공작이 바로 언론 통폐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언론 통폐합을 얘기하느냐? 현재 이동관 씨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홍보수석까지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였죠, 그때.
그러한 정황,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는 소문, 이것이 단순히 소문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현재도 그 방송 관련된 그런 특별 보좌역 이런 거, 또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그 방송 관련 쪽에 그런 지휘 라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갑자기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사가 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면직을 시켰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갑자기 이동관이 떠오른다? 이건 예전에 제5공화국의 말 그대로 전두환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의 중앙정부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그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과 흡사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특히 공영방송은 현재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재난방송도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에서 약간 그런 비판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다른 민영 방송사들은 치열한 광고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책임감이라고 할까, 소신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조금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중립성은 갖춰왔고 방송을 진행해왔다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어쩌면 현재 큰 그림을 가지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이 안 됐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내년도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겨서 쉽게 얘기해서 이전 정부에서 자신들이 정권을 20년, 심지어는 100년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말을 했던 것을, 내가 적어도 우리 정부가 10년은 가야 되지 않냐, 또는 20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도록 만들고 해서 결국은 KBS 이 채널을 떼어서 분리해서 팔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방송 수신료를 한국전력요금의 고지서에서 떼어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서 움직이고, 그 수화 조직으로서 이동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은 독재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명언도 있습니다. 그렇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유만을 외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자유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또한 책임 있는 정치가의 역할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명확한 명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헌법에 정한.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을 구조조정시켜서 어쩌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은 그런 그 신문사들에게 KBS 2채널을 떼어내서 팔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잘 살펴보고 또 방송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마칩니다.